민경욱 의원이 대변인 좋을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국무총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병우 법무부 장관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10차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3월 초중순쯤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깜깜한 그냥 암흑 같은 세상이었는데요. 이게 탄핵 심판을 거치면 거칠수록 선명해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요, 다시 뛸 대한민국에 대한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입니다. 김문수 장관이요,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파면하는 건 국민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돌아와서 국정이 안정화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는 상대는 대한민국 주권을 찬탈하는 부정선거의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잘 싸워 이겨내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미 있는 뉴스가 떴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아시죠? 부정선거의 진심이었고 4.15 총선 때부터 대한민국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뛰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민경욱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음모론자니 온갖 조롱을 해대도 대한민국 살리고자 끝까지 싸워왔죠.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트럼프 측근을 만나가지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 그리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세력들이 이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을 좀 함께하기 위해서는 도와야 되지 않겠나? 동맹으로서 이런 메시지들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부정선거? 설마 이 나라의 뭔? 그런데요,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중국 때문이죠. 중국 CCP, 그러니까 공산당을 배후로 하는 그 거대 세력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핵심적인 곳에,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을 해서요. 그러니까 정책 집행자들에게 중국과 연대하도록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는 내정 간섭을 해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가 중국 공산당을 시진핑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드러난 상황도 있죠. 전 세계 40곳에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 거기에 캐나다 총리는 이번 1월에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습니다. 중국 돈이 달콤했다라는 것이죠. 자, 민경욱 의원이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고문 맷 슐랩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 보수 연합의 회장입니다. 이 한국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다라고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의미 있는 답변도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경욱 전 의원이요, 19일 현지 시간으로 19일에 2025년 보수 정치 행동 회의에 참석해가지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부정선거와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부정선거 의혹이 맞닿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진정한 친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펼쳐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경욱 전 의원은요, 한국의 부정선거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처한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건데 4년 전부터 미국 국민들에게 한국의 선거 부정 문제를 경고하려고 했다. 다음은 당신들 차례다라고 경각심을 주려고 했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께서 트럼프 일기 이러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뭐 대한민국
내에서도 언론이 다뤄주지도 않았고요. 이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조롱하고 그랬었습니다. 정치에서 뭐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이 정도까지 조리돌림 당했었는데요. 미국에 이런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싶었는데 충분히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일기를 끝내고 2기 재도전을 할 때 중국발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 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해오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싸워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우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좀 그렇네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와서라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공론화시키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를 못 믿겠다, 우리도 우리 주권을 찬탈당하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이거는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야 된다, 경찰과 검찰이 집중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부정선거 사례가 많이 드러나서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다르게 주마다 판결도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좀 많이 된 상황. 그래서 대통령 자체가 부정선거가 있다, 아직 배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나라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험했다, 그러니까 더 잘 알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커지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민경욱 의원이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초반에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는 민주적이지 않다라는 각국의 성명들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독재자가 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움직였지 않았나라는 의혹의 눈길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국민들도 알게 됐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이거 검증의 차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입법 독재, 예산 삭감 등 현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한 반국가 세력들이 국회에 침투해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정책 집행자들을 막아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비상사태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어 있고 현재 감옥에 갇혀서 탄핵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위기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민경욱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트럼프와 그리고 스티브 배넌 고문, 당신들 윤석열 대통령 도와줄 수 있냐라고 마이크를 잡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 뭐야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대화를 이어갔다라는 건 이게 어떤 사인인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나라에 대해서 지금 보수 정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좌파 세력에게 당하고 있는 부분, 거기에 배후는 부정선거에 거대 악이 있다라는 것을 깔고 지금 수년 동안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처해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놓여 있다, 도와줘. 마이크를 딱 잡고요, 배넌 측의 인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며 미국이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히트가 그거죠. 스티브 배넌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동아시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쉽지만은 않은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워딩은 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직접 개입이 아니라 도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멘트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 한국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하며, 이런 멘트 나왔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나라의 재정을 장악하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손을 대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게 나왔습니다. 매슐랩 회장이요,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던졌는데요. 본인이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에게 선거와 관련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졌다. 그런데 희한하게 당시 대통령에게 부정한 선거 운영에 대해서 운영하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는데 명확하게 답을 하지 않았다. 그랬겠죠? 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3번째 정도 질문을 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답을 했는데 그때 내가 직감했다. 아, 이 문제, 이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는 한국 내 하나의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니까 조직이 장악됐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자체가 그냥 간첩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필로 느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외국의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습니다. 외국에, 대한민국에서 외국의 개입, 중국 개입을 이야기를 한 거죠. 매트 슐레비오, 지금 현재 미국 보수 연합의 회장이죠. 이분이 2019년 10월 3일에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의 밤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슐럽 회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 선거, 이 부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 선거의 조직 자체가 한국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미 거대 조직의 카르텔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공범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스티브 배넌이 한국의 상황이 단순한 내부 문제 아니다. 중국 공산당 개입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다라고 거기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중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와, 사실 이 스티브 배넌이 좀 센 발언을 해요. 우파인데도 좀 강경 발언을 하는데 속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트럼프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이 중국 공산당과 뭔가 있다,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던졌죠.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화웨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외부 세력이 개입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화웨이로 부품을 갈아 끼운 LG가 청와대의 모든 인터넷망 이런 거를 관리를 한다. 그래서 청와대 자체는 그냥 도청당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미국 국무부가요, 이 화웨이에 대해서 그 스파이 기업이다라고 해서 중국의 기업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리스트 20개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개가 넘는데 거기에 화웨이가 있다라는 거죠. 화웨이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민간 기업 같은 느낌 아니죠. 중국 공산당의 관리 하에 움직이는 기업이다라는 거고, 이 화웨이 간부 또한 중국 공산당 출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 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공산당 체제에서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통제는 어디가 공산당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화웨이와 관련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스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스파이라고 그 범주 안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화웨이와 거래가 있었다, 하웨이에 무슨 반도체를 넣는다 이러면 다 이제 빨간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이 스티브 배넌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를 일종의 쿠데타와 다름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고 적절한 조치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하지만 이게 매우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가 함께하는 동맹관계, 우호적인 관계 이게 아니라 상대가 누구? 중국이잖아요. 적대국이죠. 중국이 이제 한국을 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거냐면, 트럼프는 시진핑을 놀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놀리냐? 다이렉트로 붙지 않겠죠. 중국 시진핑을 압박할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이 부정의 세력들,
니네들 나라도 그래. 중국이 이미 너네들 이런 식으로 뒤통수 쳤어. 중국하고 더 이상 파트너가 될 수 있겠어? 아니. 나에게로 와. 내 편을 만들어 가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미 1기 때 실패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관세. 다들 중국과 이제 관세 전쟁, 보복 관세 때문에 우리가 죽겠구나 하지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1기 때 보복 관세로 때리면서 중국과 몇 번 싸움을 해봤어요. 재미 못 봤어요. 재미 못 보고 이제 중국발 코로나 우한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트럼프는 4년 동안 칼을 갈았죠. 아, 이거 어떤 방식으로 조져되지? 이 중국 돈 먹은 것들도 많고 이 부정하고 불편한 이 중국을 조져낼 수 있는 건 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나와 연대한 국제사회가 함께 움직일 것이야. 나는 그렇게 반드시 만들겠어. 이제 그렇게 간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언급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 CCP가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할 것이겠죠. 그리고 많은 다른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해서 불편한 성명을 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좌파 워크가 쪼그라들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지금 막 배째라 이러고 막 활개치고 다니는데 위축이 되겠죠?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과 다시 직무 복귀와 이런 체제 전환 속에서 잘못됐던 부분들 싹 다 걷어내는 일거의 척결,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민경욱 의원이 대변인 좋을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가 국무총리?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병우 법무부 장관?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뽑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이 전체 판을 다시 짠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